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중년 여성입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인지 봄에만 먹을 수 있는 각종 봄나물이나 채소 같은 게 먹고 싶어지더군요. 이때 아니면 거의 못 먹는 봄나물이니깐요. 하루는 TV를 보고 있는데 어느 산에서 봄나물을 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사 먹기도 힘들 정도로 귀한 산나물들이 가득했고 이 산 정도면 우리 집에서 차 타고 이 시간을 가면 되는 거리라서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물을 캐러 가는 산일지라도 나이 많은 여자가 혼자 가기엔 약간 무리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제 혼자 산물을 캐러 가게 되었죠. 어느덧 산 앞에 색이 정말 푸르고 울창한 산속에서 맛있는 산나물을 캘 생각에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고 오르니 산 내음이 가득했고 저도 본격적으로 주위에 가득한 각종 나물들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귀한 산두릅까지 발견했고 다양한 나무를 캐는데 정신 팔리다가 어느덧 많이 경사진 곳으로까지 가서 나무를 캐기 시작했는데 약간은 좀 위험한 곳이었지만 그래도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곳이었는지 다른 곳에 비해 산나물들이 더 가득하더라고요. 바로 그때였어요. 비탈진 곳에 발을 딛고 나무를 캐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저는 아래로 구르기 시작했고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이제는 정말 죽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절을 한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 어느 집이었습니다. 익숙한 집은 아니고 모르는 사람의 집인데 집안에 다양한 약초가 걸려져 있고 약초로 담근 술병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무거운 몸을 간신히 일으켰고 앉은 몸으로 방문을 열어보니 웬 남정네가 장작을 패고 있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다시 방문을 닫아버렸는데 그러자 그 뒤 장작을 패던 남정네가 밖에서 저보고 일어났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러면서 지금은 다리에 무리가 가면 안 되니 괜히 움직이지 말라고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제서야 제 양다리를 보니 글쎄 제 다리에 붕대가 칭칭 감아져 있었고 나뭇가지를 대놨더라고요. 보아하니 저 남자가 저를 구해줬더군요. 저는 다시 방문을 열고 그 남자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약초를 캐러 갔다가 제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 여기로 데리고 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정말 고맙긴 한데 이제 더 이상의 신세는 지기 어려우니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니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긴 워낙 산세가 험하고 그래서 아마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려면 헬기를 불러야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놀라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니 무슨 나무를 그렇게 많이 캐려고 위험한 곳까지 들어가서 욕심을 부렸냐며 그렇게 굴곡진 미끄러운 곳에서 함부로 나무를 캐다가 죽을 수도 있다면서 저보고 운이 좋은 거라고 하더군요. 그때 갑자기 목이 말라 몸을 반대쪽으로 잠시 틀어 물 좀 마시고 싶다고 말하는데 갑자기 몸이 뻐근한 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약간의 앓는 소리를 냈더니 그 남자는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참말 안 듣는다면서 그냥 그 자리에 아까처럼 누워있으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전후 사정 다 필요 없고 몸이 안 좋으니 일단은 누워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누웠는데 왜 자꾸 졸린 건지 저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죠. 그러다가 눈을 떴는데 밖에선 산짐승 같은 소리도 들리고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잠시 방문을 열어보니 어느덧 이곳에 밤이 찾아왔고 가로등 하나 없이 깜깜한 어둠이었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거기 계시냐며 그 남자를 찾기 시작했는데 저보고 일어났냐고 하면서 죽을 끓여놨다며 지금 갖다 준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은 안 보이고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상을 들고 제 방으로 왔는데 죽을 써서 왔더라고요. 저보고 하는 말이 당분간 죽을 먹으면서 종이에 쌓인 약 같은 걸 내밀며 이 약도 함께 먹으라고 하기에 저는 이 약은 뭐냐고 하니 자기가 약초꾼이라면서 이렇게 몸에 멍이 들고 아플 때는 이 약초를 먹으면 금세 호전된다며 저보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 약초꾼이 말한 대로 그 약과 함께 죽을 먹었고 다시 한번 약초꾼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죠. 그리고 전 아까부터 핸드폰을 찾아봤는데 안 보인다고 하니 자기가 발견할 때부터 핸드폰이 이미 주위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럼 전화 좀 쓸 수 있냐고 하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여기 보시다시피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전화는 더더욱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쪽은 핸드폰이 없냐고 물어보니 산에서 혼자 사는 약초꾼이 무슨 전화가 필요하냐며 이렇게 산지 오랜 세월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 정말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았어요. TV에서 본 것 같은 그 느낌이었죠. 수염은 잔뜩 기르고 몸은 까맣게 태워져서 힘도 좋아 보이고 꼭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나올 법한 사람 같아서 저는 그 남자에게 혹시 거기에 나오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그런 프로가 있었냐며 자기는 TV도 안 본다고 하더군요. 이런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혹시 지금이 몇 년도인지 아냐고 물으니 2019년 아니냐며 누굴 가보로 아냐고 하길래 저는 그 남자에게 그런데 어쩜 그렇게 문명과 동떨어져 생활할 수 있냐고 물으니 이렇게 산에서 약초 캐고 살다 보면 그런 문명들도 어느새 자기에게 필요 없게 느껴진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자기도 가끔은 밑으로 내려가서 약초를 팔고 그런다며 시내에 잠깐만 나가봐도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자신도 새삼 느낀다고 했습니다. 보아하니 제 나이 또래처럼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얼굴을 자세히 보니 이런 산골에서 혼자 사는 약초꾼이라 강인해 보였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죠. 저보고 그 사람은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여기서 편안히 쉬다 가라면서 나중에 살해하고 싶으면 다시 찾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그 말도 맞는 말 같아서 일단 이 남자의 도움을 받고 몸조리를 하기로 했답니다. 제가 다행히 가족이 없어서 그런지 남편 있고 자식들이 있었으면 엄청 걱정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 이럴 때는 혼자인 내가 참 편하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죽을 다 먹고 이 사람이 만든 약초로 만든 약까지 다 먹고서 잠을 청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저는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너무 심심하고 그래서 방문을 열고서 그 약초꾼이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힘 꽤나 쓸 것 같은 그 약초꾼에 대해 하나하나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몇이고 언제부터 여기서 살았고 결혼은 했고 아이는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이 남자 아무것도 대답을 안 해주더라군요. 어차피 저는 갈 사람인데 여기에 남아있을 자신에게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냐고 하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말을 안 해주니 더욱더 이 남자에게 궁금한 게 많아졌고 저를 살뜰히 챙겨주는 이 남자에게 괜스레 더 마음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대체 이곳엔 사람 한 명 안 보인다고 하니 그렇다면서 여기에 집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는 사람이 드물거라 하더군요. 그래서 전 이렇게 산속에서 혼자 살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니 무섭긴 뭐가 무섭냐며 어차피 자기는 산과 결혼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 모른다고 하지 뭐예요? 아무튼 도시 속에서 살아온 내가 이런 남자와 여기서 엮여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뭔지 모르게 저 남자에게 내가 갖지 못한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으니 60이 다 된 나이에 주책맞게 호감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고 일주일쯤 여기서 머물게 되었고 또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 약초꾼은 여느 때처럼 제 상처 부위를 봐주고 약초도 챙겨주며 음식도 차려주었으며 하루에 많게는 3번까지도 제 상태를 체크해 주었죠.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오늘이 마지막 밤이 될 것 같다면서 내일쯤이면 자신과 함께 이곳에서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좋게 들리면서도 왜 이렇게 서운하게 들리는지 그냥 뭔지 모르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냐며 다행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정말 그쪽 때문에 몸조리 잘하고 잘 쉬었다면서 이 은혜는 나중에 다시 와서 꼭 갚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찾아왔고 저는 이제 2발로 산을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다 나았습니다. 약초꾼을 따라서 산을 타고 내려오는데도 약초꾼은 중간중간 내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전 약초꾼 손을 잡고 내려오다가 그만 미끄러졌는데 저도 모르게 약초꾼 품에 쏙 안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품 안이 어찌나 포근하던지 이 남자와 남은 여생을 함께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산을 다 내려왔고 약초꾼은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가면 된다고 말했고 버스 정류장에서 약초꾼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보니까 제 휴대폰이었어요. 그래서 전 찾지 못한 거 아니었냐고 하니 자기도 못 찾다가 어제 저녁에 찾은 거라며 이거 맞지 않냐고 하면서 돌려주더군요. 휴대폰까지 찾아준 그 모습에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고맙던지 이 사람에 대한 제 마음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 약초꾼과 헤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보름 동안 제 머릿속에서 약초꾼 생각만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생각하여 집에서 갈비에 백숙에 갖가지 요리를 잔뜩 해서 그 약초꾼을 다시 찾아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있으면 고기와 생선은 잘 못 먹을 것 같았거든요. 저도 산에서 지내는 동안 고기와 생선은 못 먹어봤던 것도 생각이 났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바리바리 싸서 약초꾼한테 다시 가기 위해 산을 타는데 짐이 너무 많으니 산을 오르기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조금만 싸올 걸 하는 생각이었지만 한편으론 내가 싸간 음식을 그 약초꾼이 맛있게 먹어줄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눈앞에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고 저는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갑자기 그 약초꾼이 제 앞에 나타났고 들고 있던 막대기를 휘두르며 멧돼지를 큰 소리로 위협하며 쫓아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멋있고 믿음직스럽게 다가왔던지 저는 약초꾼에게 오랜만이라고 말하면서 먹을 것 좀 싸왔다고 하니 글쎄. 그 약초꾼이 저보고 퉁명스럽게 다시 돌아가라고 하네요. 순간 잠시나마 너무 슬프고 서운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전 싸온 음식이라도 전해주고 간다고 하니 약초꾼은 그럼 음식만 남기고 가라며 따라오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다시 약초꾼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들어가서 싸온 백숙과 갈비와 생선 요리를 내놓으며 약초꾼이 담가놓은 술까지 어느 순간 함께 둘이서 먹게 되었는데 저는 그 이후로 약초꾼 집에서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생 눌러붙게 되었답니다. 음식을 갖고 갔던 그날 밤 약초꾼과 저는 결실을 맺게 되었거든요. 사람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지만 제가 산속에서 사는 약초꾼과 이렇게 살아가게 될 줄이야. 정말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이제 곧 약초 캐고 남편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어느덧 약초꾼의 아내인 제가 남편의 밥을 차려줘야 하기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즘 약초꾼인 남편과 같이 도시로 내려가서 제 집에서 같이 살게끔 조금씩 설득 중입니다. 50대 후반에 진정한 사랑을 쟁취한 저는 지금이 너무나 행복하네요.